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하이드로주에닉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죠? 자, 저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바로 하이드로주에닉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수소 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화학종이 쟤만이냐? 아니죠. 바로 예를 들어서 2번의 힐륨이라고 하면 얘를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만들면 전자가 또 하나밖에 없어지겠죠. 그 다음 3번의 리튬이라고 하고 2 플러스, 4번의 베릴륨은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온들을 모두 다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이 하이드로제닉 이온에 대해서 첫 번째 모델, 얘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우선 첫 번째 ZE 플러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보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중간에 있는 얘가 바로 원자핵입니다. 자, 그 핵에 붙어 있는 Z는 원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 E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전자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플러스일 뿐인 거죠. 그리고 원자 번호만큼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전체 전하량은 E 플러스에다가 원자 번호를 곱한 만큼이 원자핵의 전체 전하량이 된다, 이런 말이죠. 성목씨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요 주어져 있는 얘는 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질량을 ME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보어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요 원형 궤도를 가정했습니다. 마치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듯 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이끌려 저렇게 원자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다 라고 보어는 밑도 끝도 없는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느냐는 nobody knows,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어는 저렇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궤도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원형 궤도를 가정하고 여기에서 짜잔 접선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도를 찾는다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래, 여기서 보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등속 자, 그래서 이게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 여기서 이제 보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등속력 력 맞지? 등속력 원운동한다 라고 보호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운동하려면 반드시 무슨 힘이 필요하죠? 상모가 원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힘이 뭐예요? 이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할 수 있죠. 뭐예요? 이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할 수 있죠. 뭐예요? 아무리 물리를 안 배웠어도 이건 배웠을 텐데. 바로 구심력이요.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그게 구심력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누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겠어요? 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러면 그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할 때의 구심력은 달과 지구 사이에 누가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상모가. 중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구심력이 되겠어요? 바로 쿨롱 인력이요. 핵과 전자 사이의 쿨롱 인력이 여기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구심력 표현 어떻게 되냐면 R분의 ME V제곱. 물리 시간에 분명 이 표현을 배웠을 거예요. 건이야, 이 표현 배운 적 있죠? 그 다음 쿨롱 인력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ZE E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쿨롱 인력은 자 외우셔야 돼요. 그냥 어떤 상수의 회전 반경 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뭔가가 약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R 제곱 쿨롱 인력은 회전 반경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회전 반경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회전 반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을 샥샥 나누어 주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생각할 수 있다? ME V 제곱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분의 ZE 제곱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은 전자의 각 운동량이 양자화 되어 있다. 고 보어는 가정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자, 여기 양자화란 말이 있는데, 자, 양자화란 말의 뜻은 특별히 허용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양자화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퀀타이즈드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퀀타이즈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양자화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의미는 특별히 정해진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뭐랑 일맥상통하냐면 어제 그거 광전 효과 얘기해서 그 흑체 복사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그 흑체 복사에서 그 레일레이하고 진스는 그 원하는 에너지가 모두 다 흑체를 통해 방출되거나 흡수될 수 있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랑크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게 아니라 광량자라고 하는 어떤 단위, 그 단위만큼만 그 단위의 자연수배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광량자라는 특별히 허용된 조건에서만 그게 자연수배로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플랑크의 양자가설이죠. 그래서 그것과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보호는 여기에서 저 전자의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1 각 운동량이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질량의 속력의 회전 반경 저게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죠? 형구씨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그 각운동량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L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질량은 M, 속력은 V, 회전 반경은 R. 저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각운동량이 절하하다는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저 전자의 각운동량 L은 전자의 질량의 저때의 접선 속력의 회전 반경 R 이렇게 곱해져 표현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정의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상목씨 이거 그냥 싸그리 외워야 돼. 알겠지? 상목아 외워야 돼. 알겠죠? 어? 대답을 안 해. 지금 내가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우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어? 어제 내가 막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네?
진짜 상국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너무했어요? 너무 안 했어요? 상목씨 너무한 거예요? 너무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앞으로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왜? 너무한 거죠? 그럼 앞으로 내가 물으면 대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아 진짜 상국씨 진짜 보건간수 상세간수도 모르면서 근데 대답도 잘 안 하고 와 진짜 상국씨 너무해. 아 정말. 건이 어떡해요? 건이 자려고 그래. 건이 추워요? 괜찮아요? 그래? 자, 이제 보어는 가정합니다. 뭐라고 가정했냐면 바로 n 곱하기 h over 2파이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저렇게 가정합니다. 자, 가정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가정은 왜 이래야 되는지 보어도 모릅니다.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보어 역시 왜 저래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 편히 설명이 될 뿐인 겁니다. 자, 이때 2파이는 그냥 2파이고요. 상목씨, h가 뭐죠? h가 뭐야, h? h가 뭐야? 크게. 플랑크 상수.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저런 이상한 가정을 하는데 왜 저런 이상한 가정을 하는지는 플랑크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때 얘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NH 바. 자,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크게 개의치 마시고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는 요 부분 있죠? 요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치환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수식 전개 편리를 위해서 플랑크 상수뿐 아니라 플랑크 상수의 2파이를 나눈 저 값을 보시다시피 그 h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습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MVR하고 NH바가 있으니까 이때 여기에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속력 V를 얘를 이쪽으로 나눠서 2파이 MER분의 N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때 편의상 여기에 속력 V에 N이라는 아래 첨자를 쓰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저 전자의 접선 속력인데 난데없이 여기에 이제 N을 써주는 이유는 바로 특정 조건
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렇게 n이라는 아래 첨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n이 1, 2, 3, 4로 허용된 조건에서만 이 수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n이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네 번째 전자의 궤도 반경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아까 앞선 수식에서 요거 있어요. 요거. 거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저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저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뭐냐면 요 놈을 어디 집어넣겠느냐? 바로 여기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선 수식 이게 있었죠.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큼을 여기에다가 쏙 넣어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이죠. 상목 씨 이해했어요? 대답을 안 하지? 상목 씨 이해했어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동그라미. 여기다가 이걸 넣은 거라고 그냥.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막 약분되는 게 생기겠죠? 성목 씨, 약분되는 게 생기겠죠? 뭐 파이도 약분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정리를 해. 막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막 그냥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야. 곱하기 나누기 쭈루룩 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돼. R2 N 제곱 입실론 제로의 플랑크 상수 제곱 그 다음 Z 파이의 2의 제곱 M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양변을 그냥 곱하기 나누기 해서 그냥 쭉 뭐 약분하고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이만큼이 사실은 그냥 다 상수입니다. 파이도 알려진 상수고요. 상목 씨 2는 뭐예요? 2가 뭐예요? 여기서 2. 2가 뭐예요? 누구 전화량? 전자전화량.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전자전화량 크기 얼마예요? 그냥 뭐야? 크게 마이너스 2라고요? 전자전화량 크기는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알겠죠?
ME는 뭐예요? 전자 질량. 입실론 제로는 뭐예요? 무슨 상수예요? 진공의 유전율. 물리 시간에 배웠죠? H는 뭐예요? 플랑크 상수. 어쨌건 다 상수라고요. 그러면 찾으면 상수값들이 있겠죠? 그걸 놓고 쭈루루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뭐로 나오느냐? 요렇게 zn 제곱 한 다음에 곱하기 a 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쟤를 실제로 막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대략 값이 52.9 피코미터 이 정도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다 넣고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나와. 그래서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게 보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호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보호 반지름. 그 다음에 실제 크기는 52.9 피코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상수 묶음이니까 치환을 한 거예요. 그냥 치환했다는 거 알겠죠, 상목씨? 알겠어요?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도 n이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보시다시피 여기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z는 누구죠? z? 상목씨 z가 뭐예요? z 뭐예요? 원자번호, 핵의 원자번호 하겠죠? 여기에 또 n이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 또한 여기 n이 있어서 특정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뜻으로 또 아래 첨자 n을 써주는 거예요. 그 특정 조건이 바로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유래되는 1, 2, 3 이걸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쟤를 이제 또 어떻게 해주느냐? 어디에 또 넣어주느냐?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어디 지워볼까? 자, 여기 줄게요. 혹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자, 5.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죠. 이 K가 무슨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고요. 이 P가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요? 2분의 1 MEV 제곱이죠. 밑에 놨을까?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분의 거리의 1승분의 이렇게 또한
전하량 곱으로 표현됩니다. 자, 저 쿨롱 에너지 좀 명심할게. 이게 위치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면 거리의 일승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아까 쿨롱 힘이 있었죠. 쿨롱 힘. 힘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힘은 제곱에 반비례, 에너지는 일승에 반비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만큼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이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알겠죠? 상무씨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은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거니? 자, 이때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뭐죠, 상모가? 이거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뭐예요? 건이야. 이 마이너스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더하기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만큼은 이걸 치워난 거긴 한데 놀랍게도 살펴보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최종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 저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또 봅시다. 이거 어디 있어요? 상모가?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얘를 여기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ZE 제곱 8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N 제곱 입실론 제로 H 제곱 오버 Z 파이 E 제곱 ME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상모가 이해했어요? 했죠? 쟤를 정리해. 그러면 얘를 우르륵 정리를 하면 그 값이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돼. 마이너스 2 4승 마이너스 2 4승 그 다음에 M2 Z 제곱 오버 8 입실론 제로의 제곱 H 제곱 N 제곱 저렇게 표현됩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요. 막 그냥 뭐 약분한 거예요. 그죠? 막 오르르 약분해서 그냥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써보세요. 다 썼어요? 썼죠?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 이 뭐예요? 저 빨간색으로 친 거 뭐예요? 역시나 상수 묶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 상수 묶음을 어떻게 치환하자고요. 어떻게 치환한다? 요렇게 또 다른 상수 묶음으로 치환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또한 상수 묶음입니다. 상수 묶음을 상수 하나로 묶으면 되지 왜 또 저렇게 이상하게 묶느냐? 상목씨? H가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 C는? C는 뭐예요? 빛의 속력, 알겠죠? 그걸 포함해서 이만큼 전체를 HCR이라는 묶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이렇게 묶어주면 나중에 어떤 계산 문제를 풀 때 편리해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풀이의 편리성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저 상수 묶음을 또 다른 상수 묶음으로 치환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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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종적인 에너지 관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자, 건이야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학습지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외우셔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계산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이걸 최종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무지막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마이너스 HCR G제곱 오버 N제곱 이렇게 표현됐죠? 이때 또 편의상 이 안에다가 N이라는 첨자를 넣어줍니다. 의미는 뭐겠어요? 역시나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된다는 거죠. 그 특정 조건이 뭐예요? 바로 1, 2, 3으로 나타나는 자연수요. 자, 이때 어쨌거나 이만큼이 뭐라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만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 묶음이라고 했죠? 어쨌거나. 그럼 어쨌거나 상수 묶음이면 쟤네들을 가지고 막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계산한 값이 있겠죠? 건이야? 지금 봐야 돼요? 앞에 거는 자도 되는데 이건 봐야 돼요? 건이 잠깐 일어나 있을래? 안 일어나도 되겠어요? 자, 상수 묶음이라고 했죠? 그럼 실제 상수값이 있으니까 넣고 막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계산한 결과가 얼마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18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입니다. 그래서 저 상수를 실제로 계산하면 통째로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능에선 또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고약한 교사는 진짜로 저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는 교사도 있습니다. 보통은 저수식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교사가 고약하면 저걸 외워서 풀게 만드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 네 가지 표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1312kJ몰과 요거의 관계는 이겁니다.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몰의 역수, 바로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죠. 그걸 곱한 게 1312kJ/몰이에요. 바로 에너지를 1몰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 사이의 관계는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에너지를 1몰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성국 씨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계산 결과가 적으니까 외워 놓으시라 이런 말이죠. 썼어요? 썼죠.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성목 여기 지울게요. 그 다음
원 일렉트론 볼트.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는데 이거 다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나오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나와요. 수능에 나오는 거는 다 나오죠. 여러분 학교 시험에. 자, 요런 단위체계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 E 있죠. E. 이걸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로 E가 전자 한 개 전하량이란 뜻이에요. 이때 상목시 쿨롱하고 볼트를 곱하면 무슨 단위가 돼요? 상목시 쿨롱하고 볼트를 곱하면 뭐가 돼요? 무슨 단위가 돼요? C하고 V가 곱해지면. 쿨롱하고 볼트가 곱해지면 뭐가 돼요? 오! 잘했어요. 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전자 한 개를 원 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물리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원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승 줄 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상목씨 저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뭐예요? 이 계산하면 값이 뭐예요? 뭐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예요? 1이죠?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지울게요. 다 썼어요? 여기 위에 지울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2를 곱한 거예요. 자, 어떤 숫자에다가 2를 곱해도 그 숫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1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는 상목씨야, 알겠죠? 그냥 1 자리에다 저걸 넣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이때를 계산한 게 그게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약분되고 얘만 남을 테니까. 얘를 나눈 게 요거야. 알겠죠? 예? 상식 오케이? 어쨌거나 이거 어떻게 된다고? 외워.
알겠죠? 삼수 알겠죠? 그렇죠? 썼죠? 그 다음 여기 줍니다. 자,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거가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거고 학교 선생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거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나는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뭐 그건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또 학교 선생이 학습지에 소개하고 있는 거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육 자, 원자핵 주변 원형 궤도에서 자, 원형 궤도 이거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룬다. 이거 지금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근데 앞선 나의 설명이 이렇게 차근차근 없었으면 학교 선생이 얘기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에 과정을 한 겁니다. 학교 선생 교재로는 저거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 잘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궤도의 원주 길이. 자, 그 원주 길이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원주는 거기다가 2파이를 곱하면 되죠. 맞죠? 상욱씨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의 물질파 표현. 아까 뭐분의 뭐라고 했었죠? 상목씨 여기 뭐 써야 돼요? 내가 외우라고 했죠? 여기 뭐 써야 돼요? 뭐 써야 돼요? 찾아. 앞에 뒤져 찾아 빨리. 물질파 표현 뭐야? 찾아 빨리. 이거 못 외우면은 좋은 대학 못 가요. 외워야 돼. 좋은 대학 가려면 이거 외워야 돼. H 나누기 뭐예요? P. P가 뭔데? 어? P가 뭐예요? 운동량. 그럼 얘가 건희 씨 지금은 운동량이 어떻게 표현돼요? MEVH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원형 궤도에서 정상파 형성 조건 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했죠? 상목씨, 저 원형 궤도에서 정상파 형성 조건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으면 찾아요. 필기 앞으로 찾아요.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 응? 뭐였어요? 2분의? 다시 뭐라고요? 크게. 2분의? 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열려있는 스트링이 아니고 닫혀있는 궤도잖아요. 닫혀있는 거. 닫혀있는 궤도일 때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 여기다가 n 곱하면 얘랑 같아진다고 했었죠? 알겠죠? 그리고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 2, 3. 그럼 이때 여기서 상목씨 잘 봐. 봐봐.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을 거야. 그래서 얘를 바꾸어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MEVH 는 2파이 RN 요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여기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가 이거 넣고 알겠죠? 상목씨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MEVRN은 N 곱하기 H 오버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저거 알겠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네. 알겠어요? 이게 뭐였냐? 아, 이것도 L인데 일단 소문자 L이라고 씁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각 운동량 양자와 조건이죠. 즉 보어는 이유를 몰랐지만 전자의 각 운동량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한다라고 가정했다고 했죠. 근데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핵 주변 원형 궤도에서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상무씨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학교 교재 5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그거 박스가 있고요. 네모 박스가 있고 거기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죠. 동그라미 3번 한 다음에 러더퍼디의 행성 모형의 문제점을 각 운동량의 양자화 및 에너지의 양자화를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이런 말 있죠? 찾았어요? 상묵씨 보고 있어요? 찾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 이렇게 써놨을 거야. 전자가 궤도에서 정상파를 이루고 있으므로. 찾았어요? 그 말 나오죠?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학교에서 이 부분 수업했죠? 수업했어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건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해줬어요? 안 했어요? 이런 의미라고요. 알겠죠? 건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에요? 43분이요? 43분? 43분?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거 씌울게요. 준다. 준다잉. 칠. 자, 우리말 번역으로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요거를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전이에서는 항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자가 안정해지면 그 차이만큼 빛을 방출합니다.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 몇 시에요? 1시요? 지금 몇 시라고요? 45분이요? 지났네? 하나만 더 써. 그리고 전자가 불안정해지면 그 차이만큼 빛을 흡수해야 합니다. 요걸 가지고 전자의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풀이부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오늘의 수쿠제.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
시간이 많이 갔네.